이 책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제목은 굿바이 블랙도. 아마 우울증, 본인이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우울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렌지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제가 지금 영상이 두 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고 영상이랑 1회 영상. 근데 구독자님이 벌써 21분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정말 감사하게도 응원 댓글들도 남겨 있더라고요. 되게 재미가 없는 영상이라고, 노잼이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칭찬해 주신 분들 응원 내용을 보니까 제가 단순히 재미만 고민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3, 4일 고민했는데, 저의 정체성은 재미가 아니고 공감과 진지함, 신중함,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함. 그래서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두 번째 영상은 우울증에 대해서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죠. 여러분, 우울증 하면은 어떠세요? 살면서 우울함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저는 우울증이 정말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본인이 우울증이든 주변 분들이 우울증이든 우울증이 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울증의 교과서 같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제가 누구나 우울증 겪는 거예요. 그게 아동기인지 청년기인지 장년기인지 노년기인지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저는 우울증은 누구나 최소 한 번 이상은 겪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아주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어봤고요. 꼭 우울증이 아니어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도 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 교과서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을 봤어요. 제 책꽂이에 있는 책을 봤더니 총 24권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0권이 넘는 책이 집에 있을까요? 이게 제가 1998년? 그때 책부터 2018년도 책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권 넘게 있는데 다 읽은 책도 있고 미처 조금 못 읽은 책도 있긴 한데 제가 책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 보여드린 책을 조만간 한 권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중에서 제가 이 24권을 대표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아마 이 책이 너무 유명해서 제가 장담하기로는 스테디셀러가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이 23권이 거의 한국 분들이 저자신데 이 책은 외국인이에요. 짠! 이 책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제목은 굿바이 블랙도. 아마 우울증, 본인이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우울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에는 우울증이 뭔지 본인이 10년 넘게 겪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책이에요. 호주분이 쓰신 건데 이거는 글자도 몇 개 없어요. 거의 유아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글씨 한 페이지 되게 짧게 글이 있어요. 그림도 있어서 저도 우울증 때문에
21살 때 병원에 처음 갔었어요. 정신과 병원에. 뒤돌아보면 20대 초반부터 블랙독은 내 인생을 끊임없이 들락날락 거렸다. 녀석이 나타나면 공허함이 느껴졌고 삶이 한없이 더디게 흘러갔다. 그러게요. 자,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우울증은 이분은 블랙독, 검은 개로 표현을 했어요. 검은 개가 자신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대요.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블랙독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삶은 암울함 그 자체였다. 즐거웠던 일도 갑자기 시들해졌다.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블랙독의 안경이에요. 자, 이렇게 블랙독 안경을 끼고 보면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심지어 죽고 싶기까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감정 느끼는 거 상관없이 다 이제 즐거워 보이는 거죠. 세상은 정말 정상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이제 한국 사회는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느리게 정체돼 있고 왜 고여있는 썩은 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런 느낌을 느낄 생각을 할 틈도 없는 것 같아요. 바다에 혼자 빠져있는 느낌. 그쵸, 빠져있는 느낌. 흥미도 잃어요. 우울증 생기면 이렇게 좋아하던 것도 안 하게 되고, 왜 특히 여성분들은 되게 예쁘게 꾸미고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정말 우울증이 심하게 걸리면 예쁜 것도 모르겠고 심지어 씻지도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밖에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자, 입맛도 떨어졌다. 녀석은 내 기억력과 집중력을 갉아먹어 버렸다. 입맛도 떨어져요. 맞아요. 입맛 엄청 떨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살이 이렇게 많이 쪘지만 지금은 엄청 찐 거예요. 지금은 20kg 쪘나? 30kg 아니고 20kg 정도 쪘는데 입맛 떨어지니까 저는 한참 입맛 떨어질 때 한 달, 2, 3주인가 한 달에 14kg에서 18kg가 빠졌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기억력이랑 집중력 갉아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억력이 뭐 원래 엄청 좋진 않았지만 정말 우울증 있을 때는 공부는 물론이고 책도 못 봐요. 제가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때는 책을 한 권은커녕 진짜 몇 장 읽기도 힘들어요. 책 정말 몇 장 읽기도 힘들어요. 힘들고 읽어도 기억도 안 나고. 녀석 때문에 뭘 하거나 어디를 가려면 슈퍼맨 같은 힘이 필요했다. 내가 사람들 속에 어울리려고 하면 녀석이 따라와서는 내 자신감을 찾아내어 깡그리 없애버렸다. 이 부분도 정말 공감해요. 이 부분인데 정말 뭘 하려면은 진짜 슈퍼맨 같은 힘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나오라고 연락하면은 나가야지 싶다가도 못 나가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 캔슬하게 되고 사람 많은 데는 더더욱 나가기 힘들고 사람 나가려면은 예쁘게 입고 꾸며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씻지도 못하는데 예쁘게 입고 꾸미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점점 있던 약속도 취소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점점 안 만나게 되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옆에 아무도 없긴 한데 이 부분이 저는 더 컸어요. 녀석을 키우는 걸 들킬까봐 직장이나 저는 심지어 집에서까지 감췄어요.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학원 뭐 교회 사실 또 숨길 만큼 저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지도 않기는 해요.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정말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도 저는 항상 사람들 만나면 웃으면서 정말 속으로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든다고 해도 저는 항상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집에서까지 티를 안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혼수상 때까지 갈 때까지 아무도 몰랐죠.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감정을 숨기게 돼요. 왜냐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려면 이거를 드러내면은 그 드러내는 상대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저도 부담스럽고 하니까요. 그리고 더더욱 힘든 건 아까 앞장에서 말했잖아요. 남들에게 감췄다. 나의 감정과 힘듦을 감췄다. 그 감추는 게 말로는 되게 단순한데 그 감추는데 에너지가 엄청 들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감추고 나 아닌 나로서 웃으면서 다니는 게 집에 오면 그냥 뻗는 거죠. 뭐 힘든 노가다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소모가 엄청 나요. 힘들었어요. 되게. 그래서 녀석은 내게서 사랑의 감정을 앗아갔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밀한 감정을 품는 것조차 방해했다. 그렇죠? 우울증 걸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괴로운 밤이 이어졌다. 자, 드디어 불면증이 나왔네요. 주요 우울 장애에서 나오는 불면증.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올빼미이긴 하지만 불면증도 좀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도 먹기도 했고. 근데 사실 저는 수면제 먹어도 수면제가 안 듣더라고요. 이제 신경안정제 먹으면 지금은 약을 좀 끊긴 했지만 부작용이 있죠. 잠을 못 자요. 새벽 3시, 4시에 잠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녀석의 몸집은 점점 커져만 갔고 항상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됐어, 그만해 라고 소리치고 싶었고 녀석은 쫓아버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두르고 싶었다. 하지만 난 녀석에게 번번이 지고 말았다. 사실 그냥 항복해버리는 것이 맞서는 것보다 갈수록 쉬워졌다. 아까 앞에서 걔 크기 보셨나요? 앞에 잠깐 볼게요. 걔가 처음에는 이만했잖아요. 보이죠? 걔가 같이 산책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수준? 이만했는데 지금 보면 걔가 이렇게 커졌어요. 보이시나요? 사람을 눌렀어요. 너무 커져서 거인같이 돼서 이제 그냥 잠깐 우울했던 감정이 단순 그냥 우울하다, 피곤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떨쳐버릴 수 없는 상태까지 걔가 커져버렸어요. 저도 이랬죠. 정말 이럴 때는 약이 필요도 해요. 블랙독 이 녀석은 결국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나는 녀석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내 의지는 내 자신을 외면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진료를 받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비로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고 이것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우울증 겪다가 정말 힘들 때까지 힘들다가 성인 돼서 간 것 같아요. 성인 돼서 결국은 항복한 거죠. 블랙독한테. 그리고 치료를 받으러 간 거죠. 병원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치료를 받으러 간 건데, 자 이제 볼게요. 블랙독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날 흉볼 것이라고 속여왔다. 하지만 진실은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게 내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녀석을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것보다 내쫓아버리는 편이 훨씬 나았다. 녀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녀석을 길들일 수 있는 나만의 꾀를 터득하게 되었다. 표현하고 걔를 이제 길들이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앞부분은 거기까지가 우울증에 대한 증상이었고, 이 부분은 우울증은 여기서부터 자각하고 병식이라고 하죠. 인식한 다음부터는 치료에 이제 들어간 거죠. 치료 파트예요. 자, 녀석은 스트레스와 필요로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 할수록 크게 지저댄다. 적당한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요가와 명상, 자연 속에 머무르면 녀석은 더 이상 지저대지 못한다. 뚱뚱하고 게으른 이 녀석 때문에 나는 곧장 침대에 드러누워 내 자신에 대해 고민하곤 했다. 녀석은 운동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운동하기 싫거나 힘이 들 때야말로 꼭 운동을 해야 한다. 걷거나 달리기를 해서 그 꼴 보기 싫은 녀석을 따돌려야 한다. 스트레스. 저한테도 상당히 큰 이슈예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먹어요. 사실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약물요법이랑 인지치료랑 그 다음 운동. 딱 그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좀 했다 안 했다가 하는데, 제가 우울증이 100% 완치가 된 게 아니라서 운동이 효과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기분 기록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매일매일 생각을 기록하는 것은 내 감정을 자유롭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 그날의 기분을 나타내는 상징이나 기호를 만들어 등급을 매기는 것도 블랙독 녀석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이게 있어요. 저도 요즘에 매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노트에다 안 하고, 요즘에는 세상이 참 좋아요. 핸드폰 열어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거기에 뭐였지? 그게 감정 체크하는 앱이 있어요. 그게 감정 체크하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은 제가 더보기란에 어떤 앱인지 앱 이름 써드릴게요. 그 앱을 해서 매일매일 팝업이 떠요. 팝업이 떠서 매일매일 이 기록표처럼 좋은지 보통인지 나쁜지 그걸 체크하게 돼 있어요. 우울증을 인식하고 나면, 병식이 있고 나서는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이제 바라보고 그 개가 커지지 않도록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우울증은 고혈압, 당뇨병 같이 관리하는 병이 맞아요. 완치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많이 재발되고 만성 우울증인 분들도 꽤 계세요. 내가 녀석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녀석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얻었음을 말하고 싶다. 녀석 때문에 인생을 재평가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었다. 내가 가진 문제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문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우울증이 왔구나.
내가 우울하구나, 힘들구나, 죽고 싶은 만큼 힘들구나, 이걸로 인정해주고 달래주는 거죠. 인정해주고 내가 지금 우울증이니까 난 조금 쉬어줄 필요도 있고, 이제 관리를 들어가는 거죠. 왜 다이어트, 당뇨, 고혈압 다 이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울증은 이제 마음을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알아차리고 이제 끝에는 내가 그 우울증을 다루는 거죠. 관리하고 다루는 거죠. 저도 그래요. 지금 현재는 약을 끊었지만 저도 꽤 오래 먹었죠. 병원도 아주 여러 군데, 10군데 이상 다녔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처음 간 게 15년 전이었어요. 15년 전. 21살 때. 대학교 때 친구랑 손잡고 갔던 것 같아요. 갔고, 우울증을 겪은 건 최소 20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우울증이 심했죠. 병원을 간 것만 좀 늦게 간 거지. 그래서 10군데 이상 가서 약물 치료도 받고 인지치료 행동도 하고, 그거 외에도 뭐 집단 상담도 해보고, 심리 공부도 하고, 책도 여러 권 읽고, 이 책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 관련 서적도 꽤 많이 읽었죠. 꽤 많이 읽었고, 그리고 모임도 나가고, 모임도 만들고 해서, 이제 우울증 자주 모임도 지금 카페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가 조금 여력이 없어서 아직은 활동이 안 되는데, 우울증 카페에서 이제 저는 자주 모임 해보는 것도 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울증을 먼저 인식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울증 겪고 계신 분들 힘내세요.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 막 박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뭐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제가 이제 적어도 인식을 하고 있고, 아, 이때는 내가, 그리고 저는 바이오리듬 같은 것도 체크해요. 말도 안 되게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다운되거나 우울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저는 어플로 바이오리듬도 확인하는데, 이제 신체적인 거, 감정적인 거, 지적인 거, 이제 바이오리듬이 나오잖아요. 감정 리듬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우울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약 꾸준히 먹으라고 아침에 먹는지 점심에 먹는지 저녁에 먹는지 자기 전에 먹는지 확인하셔서 그거를 꾸준히 잘 드시고요. 약 드시고요. 그리고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상담 꼬박꼬박 잘 다니시고요. 그리고 일기도 쓰시고요. 취미활동. 그러니까 우선은 너무 심할 때는 버티셔야 돼요. 저도 10대, 20대, 지금 30대인데 10대, 20대 때는 진짜 절정이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고, 심지어 저는 병원에 실려가서 며칠 동안 깨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때 못 깨어났으면 지금 이렇게 방송을 찍지도 못했겠죠. 그 얘기는 제가 우울증에 대한 다른 챕터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책 속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뭐 홍보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이 책을 홍보한다고 제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을 뭐 홍보대사도 아니긴 한데, 저는 제게 이 옆에 있는 20권이 넘는 책들을 정말 잘 압축해서 표현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아시는 분들은 정말 다 아실 텐데 나온 지 꽤 됐으니까요. 2007년도 4월에 출판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시는 분들은 거의 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직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빌려서라도 꼭 보세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우울증이 뭔지 딱 읽고 나면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혹은 이제 편견이 있던 사람들도 우울증에 대한 편견이 있던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되게 저는 감사해요, 책에. 오늘도 혹시 지루했나요? 지루해도 할 수 없죠.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니까요. 저는 예능 유튜버가 아니니까. 그냥 오늘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우울증도 지나가요. 파도가 왜 바다에 파도가 하루 종일 치지 않잖아요. 잔잔해지고 밀물 썰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우울증도 절정 저는 이미 진짜 지하 500층까지는 왔다가 올라와 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우울증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지만 그거는 뭐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고 말해도 듣는 사람은 사실 한두 번, 뭐 두세 번 듣고는 사실 그 사람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피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말하는 사람은 사실 더 엄청 10배 혹은 100배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사실 힘내라는 말도 독이라고 하더라고요. 힘이 안 나면 힘 안 내셔도 돼요. 대신 꼭 사랑은 있으세요. 정말 저는 자살 시도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 본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우울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이메일 답장이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메일도 주시고 제 블로그에도 놀러 오시고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사람만 있으세요. 그러면 힘이 나는 날이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날도 분명히 올 거니까요. 파이팅! 끝으로 구독하기랑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고 유용하게 보셨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렌지나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